해가 너무 비쳐. 선글라스를 가져와야겠어. 제가 어느덧 캐나다에 온 지도 1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1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벌써 지역 이동만 한 3번째야.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지역 이동만 3번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적응을 잘 못해요. 는 아니고 처음에 선정한 곳은 밴쿠버였어요. 밴쿠버를 선택한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제가 캐나다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나마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캐나다는 겨울이 춥다 였고, 그래서 저는 겨울이 추운 곳을 피하고 싶어가지고 저랑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빠르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저는 사실상 어떤 성향이냐면, 제가 이번이 워홀이 4번째예요 거기에서 했던 것들이 못했던 것들을 다음 지역, 다음 나라에서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이전에 영국에 있었고, 영국에서는 제가 좀 틈만 나면 국립공원을 돌아다녔거든요. 뚜벅이로 국립공원 갈 수 있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2년 동안 영국에 있는 모든 국립공원을 찍었고, 그러면서 든 생각이, 국립공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참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올 때는 밴쿠버에서 살다가 나머지 반은 국립공원에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왔거든요. 그 시기가 좀 당겨진 거죠. 밴쿠버에서 바로 국립공원을 가려고 알아봤는데 지역 선정은 모르겠어요. 제 기준에서 캐나다에서 제일 유명한 국립공원을 뽑으라고 하면 밴프랑 제스퍼 국립공원일 것 같아요. 그쪽에 그냥 닥치는 대로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일하게 됐고, 진짜 제가 솔직히 이 정도까지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산속에서 일하게 될지는 몰랐거든요. 왜냐면 제가 국립공원을 갈 때마다 그 국립공원을 가기 위한 입구에 마을이 하나씩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스퍼 국립공원에서는 진짜 그냥 차 타고 최소 1시간 반은 가야지 마트가 있는 그런 곳에서 생활을 했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왜 지역 이동을 했냐면, 이게 거기가 시즌잡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겨울에 사람이 적게 와서 시즌잡이 아니라 겨울에는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그래서 겨울에는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다음 지역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제가 제스퍼 국립공원에서 본격적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캐나다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제일 처음 체감했던 게 뭐냐면, 캐나다가 너무 넓다였어요. 캐나다가 너무 넓은데 이 짧은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가지고 어떤 한 곳을 집중적으로 파도 그곳을 다 알긴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바에는 그러면 호주에 있었던 것처럼 시즌으로 돌아다니자 라는 결론이 났고, 그렇게 돼서 다음 지역을 선택하는데, 다음 지역 선택은 제가 제스퍼에 있으면서 오로라를 좀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오로라를 자주 볼 수 있는 데가 있다네요. 그래서 그 지역 쪽으로 알아보기 시작했고, 제 유튜브 쇼츠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동하게 된 게 오로라 볼 수 있는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이동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역 선정은 생각보다 쉬웠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는 캐나다 워홀을 올 계획이 호주 워홀 끝나고였어요. 그래서 호주 워홀을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좀 아쉬운 게 있다 하면 섬에서 일해보고 싶었었는데, 호주가 워낙 넓어요. 차선으로 미루다가 결국에 못하게 된 게 섬에서 일해보는 거였는데, 그거를 캐나다 가서는 해야겠다 라고 해서 이 지역을 이미 알아놨어요. 근데 결국에 호주 워홀 끝나고 간 게 영국이었고, 영국이 뭐죠? 섬나라잖아요. 그래서 약간 머릿속에 잊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시즌잡으로 다시 시작하자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여기는 사실상 1순위였어요. 무조건 오로라 다 본 다음에는 여기로 와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저는 약간 목표가 그거예요. 여행으로 잠깐 와서는 못 보는 곳들을 여행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커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전 영상에서도 말했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여정이 다른 사람들도 하고 싶은 여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역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들은 무슨 이유 때문에 시즌인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부터 어떤 식으로 일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담긴 책을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꽤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있는 곳을 이제 좀 말해볼까요? 제가 있는 곳은 토피노라는 곳이에요. 토피노는 아마 캐나다를 잠깐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고, 캐나다를 좀 여기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면 캐나다 사람들한테는 정말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근데 캐나다가 워낙 넓어야지. 캐나다가
유명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관광객들에게 이 토피노라는 옵션이 생기기에는 좀 차선으로 미뤄진다. 그래서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꽤 있을 텐데, 그래서 뭐부터 얘기할까? 날씨부터 얘기할까요? 지금 날씨가 꽤 좋은데도 바닷가 옆이어서 그런지 긴팔 긴 바지 입는 게 딱 바다를 구경하기 좋은 온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가 4월 말이었는데 제가 어제는 노을 보러 가기 위해서 깔깔이랑 바람막이를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캐나다 전체가 약간 춥다는 느낌을 받아요. 아무튼 이 날씨를 왜 언급하고 싶었냐면, 제가 밴쿠버가 겨울이 다른 지역보다 따뜻해서 밴쿠버를 선택했잖아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브리티시 콜롬비아라는 주가 있는데,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에서 서쪽, 그래서 바다 쪽으로 갈수록 겨울이 따뜻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서쪽에 바다와 맞닿아져 있는 곳이 밴쿠버고, 그리고 그 밴쿠버에서 더 서쪽으로 간 곳이 사실상 토피노거든요. 그러니까 토피노도 사실상 밴쿠버, 토피노 다 겨울이 좀 따뜻한 축에 속한다. 그런데도 4월 말인데도 제법 바람 불고 뭐 비 오면 춥다 라는 걸 꼭 담고 싶었고, 그래서 지리를 좀 말해보면, 이렇게 밴쿠버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밴쿠버 옆에 큰 밴쿠버 섬이 있어요. 거기에서 제일 유명한 도시가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의 수도인 빅토리아죠. 그래서 빅토리아가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게 아마 토피노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빅토리아는 섬에서 동쪽 끝자락 쪽에 있는 거고, 토피노는 서쪽 끝자락 쪽에 있는 건데, 그 밴쿠버 섬을 보시는 분들은 왜 여기가 작은 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토피노가 역사적으로 보면 차가 다닐 수 있게 길이 열어진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배로만 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엔 비행기, 그리고 뭐 여러 이유가 있지만 큰 이유 중 하나가 관광지로 너무 엄청나게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도로를 뚫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작은 섬이었었던 거고, 작은 섬이죠 여전히. 그리고 제가 이런 걸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나, 제가 여기서 그 3시간짜리 역사 강연이 있거든요. 무료 강연. 거기서 3시간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 아주 유용한 정보가 많더라고요. 아무튼 그 정도로 관광지로 유명해서 도로를 만들 정도로 토피노가 정말로 관광지로 유명한데, 뭐로 유명하냐면, 유명한 게 많아요. 근데 가장 유명한 게 사실상 서핑이다. 캐나다 서핑의 수도라고 하면 토피노예요. 토피노가 진짜 캐나다에서는 서핑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인데, 그래서 저도 이게 토피노라는 곳을 선정했을 때 작은 섬 플러스 서핑이어서 선택한 거거든요. 서핑을 좀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호주에서는 기회가 많이 없었어서.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서핑 말고도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엄청 많은 거예요. 이 조그만 섬에 진짜 영국 워홀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게 정보책이랑 여행책이었어요. 그래서 영국 워홀도 정보책을 썼었고, 여전히 영국에 대한 여행책도 쓰고 싶은데, 캐나다도 이런 시즌으로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런 지역에 대한 여행 정보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토피노도, 밴쿠버 아일랜드도 정말 크고 볼 게 많거든요. 그래서 토피노랑 밴쿠버 아일랜드를 해가지고 또 여행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켜게 됐어요. 사실 제가 시간 순으로 이렇게 영상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좀 더 영상 속에서 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자주자주 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주자주 써가지고 나중에 좀 더 정확하고 그런 여행책을 쓰고 싶어가지고, 다음 영상엔 뭐가 올라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제스퍼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오로라 영상, 아니면 이렇게 토피노의 생활, 아니면 뭐 시즌작의 장단점? 이런 거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토피노에 온 지 한 달 정도가 되거든요. 원래는 오로라 시즌이 끝나고 오려고 했었는데, 제가 오로라 거기서 일했던 회사가 살면서 최악의 회사 탑3 안에 들어요. 그래서 계속 그 시즌까지 끝냈다가는 정신적으로 많이 피폐해질 것 같아서 좀 빠르게 토피노로 오게 됐는데, 신의 한 수였다. 이건 다음에 한번 다뤄보기도 하고 왜 신의 한 수였는지. 일단 전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었기 때문에 여기 온 것 자체가 그냥 힐링이에요. 정말 그냥 모든 게 거기보단 낫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행복감이 좀 큰 것 같고, 매일매일 일을 하는데도 돈을 못 버는 상황? 아무튼 그래서 매일매일 일을 하니까 그 추운 곳에서 밖에서 일하는데
사람이 진짜 다른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삶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는 고정적인 시프트에다가 뭐 일도 자유로워요. 제가 퇴근하고 싶을 땐 좀 퇴근하고, 그래서 뭔가 쉬엄쉬엄 하면서 돈은 오로라에서 할 때보다 더 괜찮게 벌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좀, 사람이 약간 활력이 생기고 좀 쉬기도 하고 하니까 생산적이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블로그도 많이 썼고, 뮤지컬을 제가 또 좋아하니까 뮤지컬 소식에 대해서도 좀 많이 올렸고, 영상도 이렇게 찍고 영상도 만들기 시작하고, 운동도 시작했고, 영어 공부도 하고. 사람이 참 일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진짜 별로였는데 그거는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 와서 한 달은 정말 좋았다. 그리고 제가 자연을 다 좋아하거든요. 모든 자연을 좋아하는데 산, 강, 뭐 바다, 호수, 뭐 할 거 없이 다 좋아해요. 공원. 근데 이렇게 바다를 보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바다를 보면 약간 마음이 정화가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효과가 바다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뭔가 좀 스트레스 받고 일이 막 힘들어도 그냥 바다 보고 있으면 약간 마음이 평온해지고, 지금도 이렇게 바다 보면서 얘기하니까 참 좋네요. 오랜만에 바다를 봐서 그런가? 비도 많이 오긴 했었는데 그래도 이래서 제가 토피노를 선택했었나봐요, 애초에.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토피노 한 달 차도 수고 많았다.